자, 오늘은 이제 2024년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의 운기, 그러니까 기운은 어떤 것이고, 자, 이것이 인체에 어떤 경락에 영향을 미치고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2024년도 운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태어난 달별로 이제 한 해 전체의 몸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갑진년 내년인데 실제는 이제 내년이지만은 아직도 개묘년이죠.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번 달이 개해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1월 달, 12월 한 6일 정도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달이 갑자월이 돼요. 그 다음에 1월 달이 을추월이 되고, 2024년 1월, 2월 달이 병인월이 됩니다.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해월이라는 이 달은 지장간의 무갑임이라 그래서 이미 갑목이라는 것이 장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쪽에 2024년도의 기운이 이미 시작이 돼서 다음 달에 바로 이제 위로 튀어 올라오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어떤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이제 그 운의 흐름을 볼 때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운이죠. 모든 건 다 기운입니다. 기운이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사람한테 어떤 경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통해서 인체에서 어떤 그 변화 또는 데미지나 또는 호전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는 다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그 명리학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육신이라고 있죠. 육신이라는 것들 때문에 뭐 어떤 거는 평관운이 올 때는 힘들다, 무슨 식신운이 올 때는 활동량이 많아져서 지친다, 뭐 설될 때는 어떻다, 극당할 때는 어떻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것들은 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사람의 몸에 경락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기죠. 기. 파장입니다. 파장인데 이 기가 바로 경맥 에너지죠. 경락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이 기의 주인은 뭐냐? 의식이에요. 의식. 사람의 의식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각 경맥마다 사람의 심상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분노를 많이 하면은 간 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동양의학의 기본 바탕이고, 동양 철학에서 동양의학이 나오고, 그 철학을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 철학이라는 게 자연의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별자리에서 오는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지구라는 이
땅을 밟고 사는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이니까. 예. 그리고 인간은 그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랫동안 적응하고 이렇게 감응을 하고 살아온 거죠. 예. 그게 현재 나의 그 몸의 상태인 거예요. 예. 그게 또 각 개인마다 태어날 때 각자한테 주어진 연, 월, 일, 시라는 그 타임, 예, 그 때에 맞게끔 그 에너지라는 것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예, 구축이 돼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개인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몸에서 흐르는 경맥 에너지의 어떤 상태도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체질론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죠. 예, 그렇지만은 광범위하게 그걸 세분해서 쪼개기에는 다른 것들은 힘들지만은 바로 이런 천간, 지지, 이 육식갑자를 통해서 또 운의 흐름을 통해서 운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고 정확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도 앞쪽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밑에 있는 지지 이걸 천간이라고 그러고 이걸 지지라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로 봤을 때는 목표라든가 어떤 기세를 나타내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환경, 그 다음에 그 환경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환경인가. 그 다음에 함난조습이라 그래서 차고 덥고 건조하고 습한 것 중에 어떤 기운인가. 예, 이것이 뭐하고 맞아 떨어지냐면 바로 경락 에너지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각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경락 에너지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지만, 예, 이 매년마다 이렇게 바뀌죠. 매년마다. 이걸 통해서 뭐냐? 자연의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 대자연이라는 데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대자연에서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와 인간이 타고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고난 에너지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의 특성입니다. 그 달이라는 게 뭐예요? 계절이에요, 계절. 그 계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따뜻하다, 차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특성과 그 다음에 자연에서 지금 현재 나온 에너지와의 대응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오운육기라 그랬습니다. 위에 거는 오운이라 그래서 그 온 하늘의 기운이 어떻고 땅의 기운이 어떻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올해는 어떤 기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많이 퍼질 것이다 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지지를 통해서, 예,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유기적인 게서 어떤 기운이 강하니까 올해는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해 운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쪽에 취약한가, 어떤 쪽이 또 너무 실해서 취약한가, 너무 허해서 취약한가,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돼서 다른 것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건 제 나름대로 경험한 것도 있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라든가 지식들을 섞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계면에는 지금도 겪고 있겠지만은 지난 것이죠. 지난 이것은 무지하게 습이 많다. 네, 실제 습이 많았어요. 네, 비도 막 추적 자주 오고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여기 오셨어요. 이제 제 유튜브를 계속 이제 보시다가 그분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는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고 이제 자기 몸이 계속 이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회복을 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 동영상들을 보시고 공감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잡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 4월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분도 그랬대요. 과연 습할까? 예. 근데 이제 여기 오셨을 때는 거의 한 그때가 9월인가 그랬으니까 몇 개월간 이 돌아가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니까 진짜 습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습한 상태, 이것도 난습입니다. 끈적하게 습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명년에는 염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실 거다라고 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또 한 해 동안 보신 분들도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때는요, 이게 습하게 되면요, 바깥이 습하게 되면 몸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대응이에요. 유기적인 대응이에요. 바깥에는 습하니까 내부 인간의 몸에서는 양명조, 그러니까 그 습한 걸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해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양명조라는 기운, 그게 수양명과 종양명이기 때문에 대장과 위장경맥입니다. 장기가 아니에요. 위장경맥이 약한 분들은 습이 들어와 버리죠. 침범이 돼요. 이걸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끈적한 습이 이제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염증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림프순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면역계 질환은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연의 1차적인 거였어요.